자, 지금부터 이제 2020 대학 입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우리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저 얘기 들으면 대학 갈 수 있나요?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여기 왜 앉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을까? 이유 아는 사람. 응?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왜 굳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만 모인 게 아니라 저 뒤에 부모님들까지 모셨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 아는 사람 없어요? 제목에 써놨잖아. 뭐라고 써놨어? 전략이 보여요? 뭐가 보여야 될까? 저 중에. 그렇지. 맞춤형이 눈에 보여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똑같은 글을 읽어도 거기서 방점이 찍힌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대입 설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없었어. 고3 담임 선생님도 대학 입시 하나도 몰라도 돼. 과거엔 그랬어요. 그럼 뭐만 했을까 학생들은? 공부만 했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학교 오셔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었거든. 자, 그럼 차이가 뭘까? 지금 그걸 일단 의문을 가지자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부든 뭐든 모든 것은 일단 그거 왜 그럴까? 의문, 호기심 요것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늘 여기도 그냥 학교에서 행사한다니까 그냥 와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를 알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냥 뭐 학교에서 행사한다니까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은 더군다나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준비한다면서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학교에서 활동 있으면 그냥 시키면 하고요. 절대로 붙을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은 뭘까요? 동아리 봉사 아니에요. 뭘까? 호기심인데 어떤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응? 공부를 해도 활동을 해도 뭔가 궁금증, 독서를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 왜 우리 부모님까지 학교에서 오시라고 했을까? 그 궁금증을 전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이게 지금 오늘 얘기의 핵심이야. 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대세라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학생부 종합이 뭔지도 모르고 종합전형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은 지적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대학은 이 친구가 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율동아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독서 그 자체가 아니야. 독서 많이 했다? 그게 아니야. 한 권을 했어도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구나 라고 한다면 그걸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뒤에 우리 강의 나오겠지만 과거의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이 전혀 다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 얘기를 듣는 거냐고. 선생님 힌트 하나 줬죠? 제목에서.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원서 쓸 적에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이 대학 이 학과 가면 참 좋겠다, 붙겠다. 그럼 그냥 쓰는 거예요. 저 그 학과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응? 붙느냐 떨어지냐만 중요해. 그런데 우겨. 선생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나 어디 딴 데 갈 건데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진짜 걔를 어느 대학에 붙여야 된다고 친다면 너 안 돼 임마. 그래도 쓸 건데요. 네 맘대로 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 왜 없었을까? 학교장 직인을 찍어줘야 돼.
원서에다가. 그래서 학교장 직인 네모난 도장을 꽝 찍어주지 않으면 원서 자체를 못 썼어, 과거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입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나 부모님은 알 필요가 없었어. 그게 과거의 입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입시는 어떤 입시인가 하면 내가 어느 대학군을 갈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응? 왜 선생님이 대학군이라고 그랬을까? 군이라는 얘기는 뭐죠? 여러 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왜 여러 개 대학을 얘기했을까? 수시원서 몇 장 쓰죠?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하나의 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비슷한 그룹의 대학들 일단 정해야 돼. 왜 정해야 되냐? 그 대학들이 전형이 다 달라요. 응? 이 중에 어떤 멍청한 친구 너 어떻게 대학 갈래? 저요 내신 잘 따가지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어느 대학 갈 건데 글쎄요 저는 경희대나 건대 갔으면 좋겠는데요. 말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왜 안 될까? 경희대나 건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뭐 입시 복잡하다는데 뭐 등등등등 아무 생각도 없어. 그리고 대학은 간다고 그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지 먼저 알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 그렇다면 그 대학의 그 전형은 뭘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래야 준비를 하죠. 다른 친구들은 1학년서부터 그걸 알고 준비를 해왔어. 그런데 나는 고3이 될 때까지 그냥 공부만 했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원서 쓰려니까 나는 그 대학에 특화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실패하죠. 왜 그래?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보다 다 열심히 잘한 친구가 있으면 난 떨어지는 거죠. 입시는 내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남하고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2학년 온 친구들. 자,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입시가 발등에 불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발 다 타고 뒤꿈치만 남았어. 벌써 이미 다 탔어. 선생님 우리 고3도 안 됐는데요? 지금의 입시는 2학년으로 끝나는 입시야. 응? 선생님 아직 1년 남았는데 섭섭하시게. 아니에요.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학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2학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나름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입시를 하는 학교예요. 그렇죠? 준비가 없는 거야. 근데 결과도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왜 그룹별로 냐면 그룹별로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 그룹별로 전형이 비슷해. 대학들이. 혹시 이 중에 선생님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좋지만요. 앞으로 취업을 생각해서 거점 국립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거점 국립대학은 뭐죠? 몰라?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이 30개가 넘어요. 국공립대학만. 그중에 도를 대표하는 대학, 각 도를 그걸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공기업들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면 30% 이상을 서울, 경기 지역 이외의 지역 대학 출신들을 뽑아야 돼. 법이야 그게. 그러면 지역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은 거점 대학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6개 쓸 거니까 이거냐 저거냐는 아니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서 내가 나중에 붙으면 어디 갈지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랬을 적에 여기서는 이제 제일 가까운 거점 국립대는 어디 있어요? 뭐 충남대도 있고 충북대도 있고. 충북대 가깝잖아. 평택에서 청주 가는 택시 차 있지 않아요? 버스? 그래서 여튼
거점 국립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을까 적을까? 아는 사람? 봐라, 여기 지금 2학년도 아까 손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입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이러고 3학년을 올라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본들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세요? 거점 국립대학은 학생부 종합 아주 극히 적게 뽑아. 충남대 아주 적어. 충북대는 조금 그보다 많지만 아주 적어. 그럼 뭘로 뽑을까? 학생부 교과전형을 뽑아. 아니면 정시로 뽑아.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이 우수해야 들어갈까요? 선생님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아까 호기심, 의문 그랬죠? 그냥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봐야 체득,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 내가 기억에 남아. 그냥 한 시간 아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 딱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저기 나갈 때는 머릿속에 싹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자, 학생부 교과전형은 뭘 준비해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뭐야? 내신 준비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신만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다 수능 최저가 있어. 응? 근데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 친구들이. 그럼 수능 최저가 어렵냐? 선생님 보기에 전혀 안 어려워. 근데 왜 못 보냐? 안 하니까. 그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수능 최저가 높지도 않지만 그걸 못 맞춰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응? 이 중에 여학생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간호학과 가고 싶은데요.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려는데요. 그건 내신이 중앙대, 서울대 좋아야 되나요? 아니야. 서울대 간호학과는 문과, 이과도 뽑는다는 거 알아요? 따로? 교차 지원이 아니야. 서울대 직윤 간호학과를 썼어. 붙고 떨어지는 관과는 뭘까? 수능 최저야. 2등급 3개 맞으면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붙어. 응? 서울대도. 중앙대? 중앙대도 간호학과 유명하죠? 적십자 간호학교랑 또 합쳐서 굉장히 커졌어. 중앙대 간호학과 논술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수능 최저 맞추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붙어. 알았어? 내신이 중요하고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대학, 내가 가려는 학과가 어떤 식으로 학생을 뽑는지조차도 모르고 입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거기 가고 싶은데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데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긴 수능 최저를 마셔야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입시 정보를 모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미련한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노력한 것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개념이 너무 없어서 이 뒷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앞 얘기도 모르는데 왜 든지도 모르면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머릿속에 지금 뭘 구상해야 될까? 내가 가려는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머릿속에 지금 한번 그려봐야 되지. 그런데 앞으로 성적 굉장히 올릴 걸 전제로 그리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과 현재 있는 모의고사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어떤 애가 학생이 국어가 딱 중간에서 G야. 전국에서. 그래서 5등급의 맨 끝에 있어. 그러면 수능을 53만 명이 시험을 봐요. 작년에 53만 명 봤어. 올해 몇천 명 들을 거야 아마. 그럼 53만 명이 시험을 본 중에 얘가 모의고사가 5등급의 맨 끝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정말 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6개월 뒤에 무려 10만 등을 올렸어. 10만 등. 가능할까?
할까 안 할까? 해요. 5등급이니까 가능해. 2등급에서 1등 올리는 건 힘들지만 5등급에서 10만 등을 올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성적표 나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몇 등급이 나왔을까 그거? 자, 10만 등 올렸으니까 몇 등급으로 됐을까? 5등급 끝에 있던 애가. 에? 2등급? 또 3등급? 또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너무 무지해. 걔는 여전히 5등급이야. 응? 여전히. 왜 그럴까? 5등급이 몇 프로야 전체? 20%야. 그러면 53만 명이 봤으면 20%면 몇 명이야? 10만 6천 명이 있으니까 내가 10만 등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6천 등을 더 따라잡아야 4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 등급이. 이해 갔어요?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 3등급 올려가지고 그런 대학 갈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차근차근히 올리면서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은데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금 나의 성적을 기초로 해서 나는 어느 대학 정도가 맞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눈높이만 높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설명해 듣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대학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갈 대학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국에 53만 명 중에 53만 등 한 해도 대학을 10개 정도는 골라갈 수 있어. 응? 전국 꼴찌도. 그런데 대학을 못 가. 왜 못 갈까? 눈높이가 안 맞아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 100명이 준비를 하면 몇 명 정도 붙을까? 한 학교에서 평균. 여러분 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 응? 100명이 준비하면 몇 명 붙을 것 같아? 아마 평균 한 100명 준비하면 5명, 6명 붙을 거야. 응? 왜 5명, 6명이냐? 학생부 종합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만큼 대학 눈높이를 맞추면 붙어. 그런데 다들 눈높이가 눈썹이도 아니고 천장도 아니고 저 옥상에가 있거든. 그냥 못 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 드릴 적에 좀 현실적이 되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막연히 나는 지금 1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꿈만 높이 가지는 거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 멋있죠? 잘생겼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 얘기,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자, 첫 번째, 일단 대학 입시 제도가 그럼 어떤 건지 좀 알아야죠. 그죠? 자, 대학 가는 방법 몇 가지? 크게 몇 번 기회가 있어요? 수시, 정시, 추가 모집. 3번 있어. 됐어? 2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추가 모집은 뭐 그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상당수가 추가 모집을 해요. 지금. 자, 내년에 입시가 바뀌나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1학년 때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입시나 내년 입시나 내후년 입시는 똑같아. 그런데 언론에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사실 1학년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불행하게도 1학년들은 배우는 거 따로 입시 따로 가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여튼 현재 1학년까지는 입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얘기는 1, 2학년이 똑같이 들어도 돼. 다만 아주 조금 바뀐 부분이 뭐냐면 정시가 아주 조금 늘어. 그래서 서울권의 대학들이 정시가 조금 늘어. 여러분 때문에 늘을까? 아니야. N수생 때문에 느는 거야. 재수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N수생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3수, 4수랑 너무 많어. 몇 명이나 될까? 53만 명 중에 14만 명이나 있어. 엄청 많죠?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 정시에 너무 조금 뽑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중3들 입시 바뀐다고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N수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도전 기회 주기 위해서 정시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늘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 결국 학생 모집이 안 돼. 응? 그래서 정시는 그렇게 국가가 N수생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재학생이잖아. 그렇죠? 재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정시를 목표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수시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튼 정시가 조금 늘고 그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걸로 연대가 수시의 모든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전형에 논술, 학생부 종합 다. 그리고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수능 체제가 싹 없어져. 그러면 내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전국 220여 개 대학 중에 한 10개 대학뿐이 안 남아. 200개 이상 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이 와 신난다. 그지?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100명 중에 몇 명 간다고요? 5명 이내야 붙는 게 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무슨 얘기냐? 수능 체제 없는 학생부 종합준비에 올인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면이 거의 없어. 그래서 아까 1차 시에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길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의 학생부가 도대체 내신이라는 게 어떤 걸 가는 거냐? 이게 다 가는 거야. 응?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내신은 등급 아닌가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등급만 가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내신이 나빠서요. 교과 전형 안 되는데요. 이런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 내신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왜 모를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요. 그 내신은 그냥 단순 산술 평균으로 낸 내신인 거고 대학에서 여러분들 뽑을 때의 내신하고는 전혀 다른 내신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신이 어떤 건지는 대학 원서를 쓸 때 내가 어느 대학을 정했을 때 내신이 유불리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신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돼요? 수능하고 내신 등급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빨간 칠을 파란 칠을 해놓은 건 뭐냐면 2등급까지 해놨어. 그러면 서울의 30개 대학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야. 명지대, 상명대, 광우대 이런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약 30개 정도가 있어요. 종교대학 빼고. 그러면 그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원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2등급이야. 붙는다고 안 했어? 원서를 낼 수 있는 가능성 2등급.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이 돼요? 한 30명 된다면 한 반에 한 3명, 2명, 3명.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반은 지금 30명 넘지? 넘지 않나요 보통? 평균이 한 30명 돼요? 그럼 30명 기준으로 하면 4%니까 2명 7%까지 해도 11%, 한 3명. 그렇죠? 그죠? 빨간 4등급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원서를 낼 수 있는 등급이야. 응? 붙는다고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원서를 낼 수 있는 등급. 그러니까 2.5등급 정도 안에 들면 그래도 해볼만 해.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판단하라는 거야.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어떤 전형을 가야 될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는 4등급 안에도 못 끼면 저 원서 안 써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10등 바깥에 드는 애들은 원서 쓸 데가 없잖아. 그럼 우리 반에 20명이나 되는데요. 걔들은 뭘로 대학 가게 될까? 교과 전형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막연히
뭐 남들 다 그거 준비하니까 나도 그렇게 준비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보통 10등 밑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러분 학교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으로 10등 밖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해요. 대신 눈높이를 맞춰야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일단 내신을 가지고 대략 본 거야. 대략. 물론 경우 따라서는 교과 전형에 명지대학에 7등급이 붙기도 해요. 그건 이제 꼬랑지로 붙은 거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지금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9등급까지 내신이나 수능이 9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9분의 1로 똑같이 자른 거로 착각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1등급도 별로 없지만 9등급도 없죠. 왜 그럴까? 1등급서부터 점점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5등급이 10만 6천 명이나 있다고 저기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5등급 끝에 있는 애가 10만 등을 올려도 여전히 5등급이라고 얘기해 줬죠? 이제 얘가 갔어? 5등급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친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만약에 이게 전교생이라면 이 중에 반 이상은 몇 등급일까? 4, 5, 6등급이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응? 그래서 전체 중에 4등급, 5등급, 6등급이 54%의 반 이상이야. 그럼 아까 뭐라고 써요? 4등급 밑에는? 벌써 쓰기가 난감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이 넘어. 여러분들 이런 걸 명확히 알고 나를 알아야 입시 준비가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갈까를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특히 내신이 나쁘고 모의고사가 안 나올수록 내신 관리를 잘해야 돼. 내신 관리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금만 더 이러면 대학이 수십 개가 변해,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난 내신 나쁘니까 교과로 못 가는 대우가 아니라 내신이 나쁘니까 교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영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역으로 오면 작년에 영어 3등급 안에 든 친구가 55%나 돼요. 반이 넘어. 그런데 나는 모의고사 봤더니 영어가 4등급 나왔다. 이거 보통 심각한 아니지. 그죠? 특히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욕심이 나세요. 그래도 연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연대 정시에 문과에서 합격자 중에 영어 1등급 아닌 친구가 4명이에요. 2등급 붙은 애가 다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1등급 숫자 다 합치면 영어 1등급 합치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권 전체의 정시 모집 인원보다 더 많아. 1등급이. 여러분들 전혀 몰랐었죠? 1등급 숫자만 서울권 대학이라고 그랬어. 서울이 아니라. 거기에 모집 인원보다 1등급 숫자가 더 많아 현재. 정시 모집에. 그런데 그럼 선생님 영어 어떡하죠? 공부하면 되지. 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렇죠? 상대평가일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친구 있으면 난 못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절대평가를 바꾼 거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도 공부하면 1등급, 2등급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느라고. 남하고 관계없어. 그렇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까다로우면 다 공부를 안 하면 1등급, 2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평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는 특히 1학년, 2학년 때 관리 잘해야 돼. 왜? 3학년 가서는 거의 국어와 탐구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수능이라면. 탐구가 N수하고 싸우려면 제일 재학생이 약한 게 탐구 과목이거든. 국어? 옛날 국어 아닌 거 아시죠? 3년 전부터 국어 출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능 출제가. 그래서 옛날에 엄마 아버지 생각하는 국어 시험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국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때 체계적으로 그러면 입시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뭘 준비됐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서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상 전형을 대학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정시에 수능과 실기 이렇게 4개가 있어. 자, 이 중에 선생님 저는 체육학과 갈 건데요. 그러면 수시에 실기 전형으로 가나요? 아니야. 수시에 있는 실기 전형은 사실은 명확한 표현은 실적 전형이야. 실적. 실기 시험 봐서 간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건 상장 가지고 가는 거야. 전국대회에서 몇 월 끼었고 이런 상. 알았죠? 선생님 그것 쓰면 대학 못 간다면서요. 그건 학생부 전형이고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학생부 전형에서는 외부 상을 받았거나 이런 거 뭐 토플 시험, 토익 시험 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4번째 있는 실기 위주의 실기 수시에는 저건 실적 전형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가는 거야. 내신 수능 없이. 전혀 다른 시험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와가지고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시험은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 전형으로 수시 때 원서 쓰면 대학 갈 수 있어. 내신 수능 관계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내가 대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체육 실기 시험 봐서 가는 건 어디 있는데요? 그건 정시에 있어요. 정시에. 수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체육 특기자는 체육 선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교과 전형이고 빨간 건 종합, 노란 건 논술, 회색은 정시로 선생님 표현할 거야. 딱 보니까 어떤 전형이 제일 많아요? 파란색이니까 뭐야?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 종합 전형 많은 거 아니에요. 종합 전형은 서울권에 있는 15개 대학까지가 많다는 의미지 전국으로 가면 종합 전형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야. 그래서 수능하고 종합 전형이 거의 비슷해. 20% 정도씩. 그런데 교과는 42%, 2배나 되죠? 교과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10등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어. 전형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겠다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이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수능 최저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내신이 낮아도.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이 엄청 높아야 돼. 서울에 있는 30위권에 있는 대학도 수능 최저가 없다면 교과 전형의 최초 합격자의 등급이 전부 1등급 돼서 끝나버려. 수능 최저가 없다면 최초 합격이야. 근데 추가 합격은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대학이 서울에 있어. 교과 전형에. 그런 대학들은 4등급까지도 합격을 해. 교과에. 서울에 15개 대학이. 알았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 쉽다는 얘기를 그래서 선생님 자꾸 하는 얘기야. 수능을 안 보는 순간 내 조건이 점점 나빠져. 경쟁 조건이. 수능이 내가 준비를 하는 순간 점점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할 거, 학교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말고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보면 고3 지금 수능 한 달뿐이 안 남겨놓고 열심히들 자고 있단 말이야. 왜? 수능 준비 안 해도 나는 원서 쓰면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실패해. 자,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일단 낮고요.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추가 합격은 공식 용어는 충원 합격이라고 그래. 굉장히 많이 생겨서 6명 뽑는 학과에서 막 40등까지 붙기도 해. 네? 엄청 많이 돌아가는 거죠. 추가 합격이.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초 합격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은 1, 2학년은 몰라도 돼. 이건 중3 수업은 없어지는 전형인데 이건 이제 고3에 가서 나중에 고3 중간고사를 봤는데 1학기 이거 난 도저히 이 정도 안 되겠는데 근데 나는 꼭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그때 고민하세요. 그렇죠?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은 거죠. 관심 많은 것에 비해서 합격률은 아주 낮은 전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알아둘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 뒤바뀌었죠? 여러분들은 결과를 가지고 뽑는 걸 자꾸 착각해서 뭐라고 그래? 선생님 제가요 봉사활동 몇 시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요. 동아리도 자율동아리 4개나 했고 뭐 상은 20개 탔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되겠죠? 이렇게 묻는 멍청한 친구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은 지금 얘기한 거랑 전혀 무관한 시험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특히 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런 전형으로 착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 논술 전형 거의 없다고 여러분 학교 들었는데 이 중에 선생님 저는요 내신 따는 거 이런 거 성격이 안 맞아요. 그거보다 모의고사 좀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운데요. 성격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라면 1학년이라면 논술 전형 준비하세요. 그렇죠? 2학년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선생님 그거 로또 전형이라는데요. 60대 1이라는데요. 경쟁률이 아니야. 60대 1이 아니라 신문에 60대 1 나오면 실제는 5대 1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60대 1일까? 나머지는 전혀 논술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애들이 원서 낸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경쟁력이 이미 없어. 그래서 실제로 논술 준비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방과후에 지금 만들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튼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모의고사 쪽에 더 내신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1학년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 전혀 무관합니다. 5년 전에는 논술 전형 학원에 안 가면 해결 안 됐어. 근데 지금은 학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험이야. 어디서 나올까 시험이?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만 나와. 그렇죠? 그런데 뭘 학원을 왜 가? 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그렇죠? 자, 특징. 묻지마 지원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데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자꾸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 특기자 전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 전형이야. 특기자라는 게. 그래서 난 요리를 엄청 잘한다. 그러면 요리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 그럼 그걸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특기자도 있다. 그다음 수능. 아까도 얘기했죠. 나하고는 전국을 다 합쳐봐야 26,000명 뽑는데 N수생은 14만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재수에도 못 들어가니까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는 이유야. 워낙 이미 좁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은 알았으니까 어떤 전형이 나한테 특화됐지 생각됐어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중에 원서 쓸 거냐. 일단 내신하고 수능 관계로 보는 거야. 크게. 그래서 내가 내신이 수능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여전히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그런 친구는 어디로 갈까? 자, 이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고, 선생님 저 비교과 준비 거의 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교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있든 없든 교과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또 교과 전형은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로 또 갈려.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내신이 내가 가는 대학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논술 준비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최저 있는 논술 없는 논술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반반씩 나눠져 대학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됐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방법은 뭘까? 정시뿐이 없어. 이게 입시의 여러분의 모든 길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종합, 교과, 논술, 정시 4개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면접이 있다 없다로 갈리게 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저 길 중에 어느 길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길일까를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강의 듣는 첫 번째 이유야. 그렇죠? 이걸 나름 빨리 길을 잡는 사람은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4년제 대학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 5개 대학은 다른 대학이야. 그러니까
연대 서울과 연대 원주는 전혀 다른 대학인 거야. 고대 세종과 고대 서울 다른 대학이야. 그런데 요 대학들은 같은 대학이야. 잘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이제 중앙대 안성이 있죠. 중앙대 안성과 중앙대 서울은 같은 대학이 하나의 대학이야. 차이가 뭘까? 같은 대학이라면 내가 과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2학년 갈 때 학과에서 인정만 해준다면 전과를 하면 되는 거야. 같은 대학이니까. 그런데 대학이 다르면 연대 원주에서 연대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돼? 3학년 때 편입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정리가 됐어요.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어수선했거든. 홍익대도 따로 놀다가 합쳐졌어. 그래서 위에 5개 대학과 아래 대학,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목표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특수목적대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보너스 대학이야. 원서를 수시 6회 제한에 걸리지 않아. 6개 쓰고 또 쓸 수 있고 여기에 합격해도 나중에 서울대 또 정시에 쓸 수 있어. 이거는 교육부 관할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 이제 이과생들 나는 저런 이공계 특성화대학 가고 싶다라든지 하는 친구들은 잘 알아두세요. 포스텍은 일반 대학이에요. 포항공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게 있죠. 일단 여러분이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학들이 다 따로 이 전형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 쪽에만 몰려있다. 지금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것들은 학생부 종합인데 서울은 빨간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빨간색이 거의 없잖아. 그죠? 아, 학생부 종합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구나. 그러면 지역 대학은 다 무슨 색이 제일 많아요? 파란색과 회색이야.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이야,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지방대학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주로 아직도 수능 점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시가 여전히 많은 거 보면. 그래서 전국하고 서울을 이렇게 나눠보면 전국은 해봐야 학생부 중에 21%뿐이 안 되지만 서울 15개 대학은 38%가 약 2배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전형이 달라진다. 수시만 보면 더해요. 서울에 15개가 숙명여대, 건국대, 동국대,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이 3분의 2나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목표로 한 친구는 학생부 종합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려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전형을 보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준비하기 때문에 자꾸 허둥지둥 거리는 거예요. 자, 이 대학을 간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서울 7개 대학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7개 대학은 거의 종합전형, 특히 서울대와 고대가 종합전형이 워낙 많아서 7개 대학 목표하는 친구는 종합전형은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에서 지금 내신이 2등급 안에 1등급, 2등급 초반까지 가는 친구는 일단 종합전형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개 대학으로 가면 여러분 대학 이름 다 아세요? 여기 이제 대학 뭐 좋고 나쁜가 아니라 선호도. 우리 친구들이 선호도를 갖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모집 인원 순서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니까 학생부 중에 여전히 좀 많아,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30개 대학까지 가면 여기 이제 인서울대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오면 교과 전형이 이제 많이 늘어나. 종합은 줄고. 그래서 목표 대학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시가 굉장히 늘어나. 요거보다 작은 대학들, 이런 대학. 역시 교과가 여전히 많아. 그렇죠? 그래서 입시는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내가 가려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먼저 고민하자. 그다음에 거점국립대학, 도를 대표하는 대학들 9개 대학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파란색이 아주 많고 빨간색 진짜 작죠? 아, 진짜 교과 전형하고 정시가 다구나. 에? 굉장히 적어. 특히 이 중에 또 일부 대학은 내신이 굉장히 강조되는 대학도 있어, 종합전형에.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자, 전형별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교과 전형 핵심은 뭐야? 내신이죠. 내신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지. 야간 자율학습 아니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플래너 짜는 거 필요해. 왜 필요할까? 아까 1차 하실 때 선생님이 플래너 짜기만 하는 바보들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짜는 거야, 플래너는. 응?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짠 게 아니라 플래너를 짜놔야 내가 공부할 양이 얼마큼인데 이걸 지금 얼마큼 못했는지 알 수 있거든. 그죠? 근데 플래너 안 짜는 친구는 어때요? 만사태평 편해. 내가 뭘 못했는지도 모르거든. 그지? 얼마나 많이 편해. 주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플래너가 없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플래너는 못 지켜도 일단 짜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왜 틀리냐? 바로 난이도하고 능력이 안 맞게 플래너를 짜니까 실패하는 거야. 느슨하게 짜면 따분해지고 너무 능력에 비해서 높게 보면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꾸 반복해서 틀려야 내가 플래너도 제대로 짤 수 있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예습해라 그랬더니 미리 공부해요? 아니에요. 종치고 선생님이 바로 그냥 번개처럼 뿅 나타나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최소한 2분 정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만 읽어보는 걸 예습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제목 읽어봤어. 그 의미 없죠. 뭘 해야 돼? 의문을 가지라고 그랬지. 아, 오늘 이런 제목을 배운다고? 이건 뭘까? 내용이? 호기심. 두 번째, 의문 가지기.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항상 메모하는 거. 지금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멍하니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누가 성공할까? 메모하는 친구가 성공하죠. 메모하는 습관보다 공부할 때 더 중요한 습관은 이 세상에 없어, 선생님 볼 때. 이건 공부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메모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나가버리잖아. 그죠? 메모 습관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할 것도 없어요. 공신들의 특징 모두 메모를 열심히 했죠. 마지막 복습 뭐 할까? 종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가셨어. 와! 일어날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내 기억에 남는 건 뭘까? 선생님이 강조한 건 뭘까를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주로 뭐에 나올까?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남아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교과 전형도 성공하고 종합 전형도 성공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잘 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망각곡선 알죠? 까먹어 자꾸. 선생님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생각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너무 직위정상이지. 이건 내 머리의 문제가 아니지. 당연한 거야.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죠? 몇 번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4번. EBS 교재도 마찬가지야. 한번 쫙 보고서 다 봤어요. 버리면 미련한 놈이.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신 관리 나쁜 놈 특징이 있죠.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는 그래요? 선생님은 늘 그래 왔는데 출제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진도 안 나가죠? 놀아요. 시험 공부하라고 시간 주잖아. 그러면 애들 뭐라고 그래? 자고 떠들고 딴짓해. 에이 애들이 뭐 어수선해서 못하겠어요. 저 집에 가서 집중해서 한다고 떠들죠? 집에 가면 근데 엄마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어. 나도 좀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겠지? 어떻게 되냐 이제? 응? 자?
어우 졸려. 그죠? 여러분 굉장히 함정인 인간이잖아. 당연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능률을 안 오르게 공부하면 바보지? 다음 답 알죠? 내신 나쁜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에? 미루는 습관. 선생님 오늘 공부 습관에 딱 두 가지겠어. 뭐겠어요? 메모하는 습관. 두 번째 미루지 않는 습관. 응? 바로 하잖아요. 바로. 그렇죠? 요 두 개를 잘 지키면 내신 잘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간단한 걸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학생부 종합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국의 대학 중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 어떻게 평가나. 그랬더니 공통 분모가 바로 요거야. 이 그림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걸 평가하고 있는 거나 어떤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 응? 요거는 연대서부터 건대까지 6개 대학이 2년간 공동 연구를 한 거야.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자세히. 여기 얇은 책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설명을 이 책자에서 아주 얇은 책자인데 쭉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디서 책자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하고 입학사정관전형하고 다른 점. 엄마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 우리 애를 보내겠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거 비교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까 표현을 비교과로 하긴 했어. 근데 비교과가 사실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은 뭘 뽑는 거냐면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교과 외 활동도 중요한데 핵심은 뭘까? 가운데 뭐가 있을까? 아는 사람?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이야. 교과 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학생부 종합의 성패를 가르는 거지 수업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거야. 그 수업 시간에 따지서 해놓고서 뭐 봉사활동 간다고 선생님한테 그러고 뭐 자율활동 간다고 몇 개 동아리 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이다. 이 포인트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특이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에 써주시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들 연수를 다니다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학생들은.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생부를 써야 되겠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설을 쓰신단 말이에요. 네? 학생은 움직인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학생부를 안 써줄 수는 없고 엄마들이 막 왜 우리 학교는 학생부가 이렇게 작아요? 이러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건 도대체 선생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전혀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계셔. 대학 입시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 핵심은 주인공은 여러분이야.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했어. 야, 저 친구는 저런 생각도 했어? 이걸 써줘야 교과서에 되게 의미가 있고 이게 대학을 가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만 너무 지금 고생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중3서부터는 글자 수를 반으로 팍 줄여버렸어. 학생부에 쓰는 글자 수를.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할 적에는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아리를 하던 자율활동을 하던 창체 시간에 뭘 하던 봉사활동을 가던 항상 선생님 지금 얘기한 단계로 생각을 머릿속에 좀 정리하고 기록을 해놔. 그렇죠? 어떻게? 동기와 과정, 결과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럼 동기는 뭐냐? 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학교에서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요. 그냥 뭐 EBS 입시 설명한다고 그냥 와봤어요. 그건 동기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내가 뭘 듣고 싶어서 왔는지 여기서 뭘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지 이런 게 호기심이죠? 이걸 메모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잊어먹기 전에 메모를 해놔야 돼. 바로 지적 호기심이에요. 서울대가 원하는 가장 큰 역량이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서울대는 도대체 학생부를 가지고서 지적 호기심을 알 방법이 없어.
왜? 다들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할까, 서울대는? 독서가 그중에 왕초야. 그렇죠? 아, 독서를 보면 얘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을,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서울대는 항상 자소서 4번이 독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지적 호기심. 뭘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중병에 걸려서 그냥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서 그런 병을 고치려고요. 이건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동기는 맞지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실패하는 대표적인 자소서야. 그래서 서울대는 학문적인 지적 호기심을 원하거든. 그렇죠? 그 다음 과정,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럿이 같이 했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난 뭘 했냐고. 그렇죠? 내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상 받고 이게 아니라 보람이 있었고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지적 성장을 했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고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자소 쓰면 거의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그래서 보람이 있었고 뭐 행복했고 그런 얘기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썼으면 과거에는 합격했어. 그런데 학생부 종합이 계속 변하면서 이제는 이 정도만 해도 합격 가능성이 적어요. 뭐까지 해야 될까? 다시 지적 호기심을 또 연결이 돼야 돼. 왜? 내가 그만큼 변했잖아. 성장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 뭔가 호기심 생겼겠지. 근데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될까? 대학 가서. 그렇죠? 고등학교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이런 또 새로운 지적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난 대학에 가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게 자소서야.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가 요 단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 자소서를 이렇게 가끔 봐주면 전혀 이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록하는 거, 지금도 기록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항상 기록. 10가지가 가는 중에 지금 8번의 세분이나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어디서 한다고? 수업 시간에. 그렇죠? 수업을 충실히 해 종합전형 붙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소개서 양식 여러분까지는 거의 안 바뀔 것 같아요. 중3 친구들은 1번, 2번이 합쳐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대로 가니까 자소서는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써야 돼. 지금 당장. 그렇죠? 왜 쓸까? 저걸 써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 그렇죠? 그래서 쓰는 이유는 뭘 잘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려면 이걸 써 버릇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7월 달에 가서 3학년 7월에 가서 자소 쓰는 친구들 시간만 낭비하고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소 적어도 학생부정을 준비하고 싶으면 생각한 그날부터 써 나갈 것. 그렇죠? 그다음 이런 학과별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꼭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대학이 다 똑같은 거니까 이 대학에서는 이 과에서야, 대학이 아니라 이 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 예를 들어서 관광경영학과, 이런 과목 볼 거고요. 이런 활동하는 거 우리 뽑고 싶어 라고 대학이 알려줬어 이미. 그런데 학생들은 이걸 전혀 준비 안 하고 자소서 쓰고 활동을 해. 그럼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잘 돼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런 대학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 내가 목표 대학 아니라도 돼요. 이런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인재상을 찾아내 놓으면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고교 추천전형이 다 종합전형이라는 거고 논술 요만한 대학이 하는데 요 대학은 내년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논술이라는 건 내신도 거의 반영하지 않거든. 그럼 내신도 반영하지 않고 수능도 최저가 없으면 거의 논술 실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준비할 사람은 논술 가이드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여기 우리 대학은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채점하고 다 들어있어 이 안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있다면 3학년 때 논술 모의고사 그 대학 거 반드시 봐야 돼. 왜? 반드시 그 시험 그대로 나와. 그렇죠? 그다음 전문대 입시를 뭘 얘기하고 싶으면 전문대는 2년제가 아니라 3년제, 4년제도 엄청 많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부를 뽑는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신 내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2학년 내신만 100% 하는 대학 서울여자간호대, 한양여자대학 1학년 내신은 안 보고 3학년 내신도 안 봐. 그냥 2학년 내신만 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내신이 내가 좋다 나쁘다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내신 내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른 거야. 4년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명지전문대 1, 2학년 내신만 보고 3학년 내신 또 안 보는 대학도 있고 또 1학년 안 보고 2, 3학년만 보는 내신 보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내신 내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갈증이 많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입시 정보가 잘 돼 있어. 응? 경기도가 지금 뭐 밴드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진학 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경기도 학생들의 특화된 입시 정보를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EBS에 들어오면 입시 정보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더 많이 잘 찾아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